제가 보니까 세 분 우리 감방이들이 다 아직 미혼이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아니 결혼들은 왜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뭐 보시다시피. 아, 근데 우리 빵장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주의였어. 비혼에 가까웠지. 오. 근데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우리 보고 더 하기 싫어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진짜 무슨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않는 한 결혼이 워낙 또 어렵잖아. 또 요즘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금은 깜빵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출세했을 때 결혼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미리 배워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세포 언니 한재현입니다. 오. 세포 언니 나 알아. 아 진짜 세포 언니. 유명한 분이신데. 그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또 와주시고. 네, 깜빵이 처음 와봤습니다. 저희도 처음이에요. 저희도 처음이에요. 아 근데 그 진짜 유명한 분인데 왜 세포 언니예요? 인간의 몸이 전부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막 다닐 때 다니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몸이 다 행복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자. 저는 그냥 오늘 세포 누나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네, 누나라고 세포 해주세요. 누님이라고 세포 할게요. 언니. 네. 제가 누나 맞죠? 제가 누나 맞죠? 아 요즘 뭐 이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여자들이 일을 안 하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바깥에서 바람을 필 확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숫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가 바람 핀 건 여자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 같이 쌍방이니까. 맞죠. 근데 미혼들하고 많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하다 보니 맞아요. 이제는 불륜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 네. 인식이나 개념이 이혼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이게 이혼이 있어요. 흠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부터 행복하자라는 어떤 그 개념들 그런 개념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힘든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네. 왜냐면 제가 그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봐줬는데 맞벌이였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직장 나가서 다른 직원이랑 바람 나가지고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혼했는데 아이고. 직장 이게 그 불륜이 잘 일어나죠? 일을 하다 보면은 공통된 주제가 많아요. 어. 대화를 나눌 게 많다는 거죠. 보통 연예인 부부가 결혼을 하면 개그맨 부부가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결혼이 오래 가요. 왜냐면 보통이- 주제가 같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내 남편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나는 일을 안 하거나 그러면 와이프랑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오피스 와이프나 아니면 여직원은 내 말을 다 이해를 해요. 내 와이프한테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거나 내가 뭐 부장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세워주기보다는 당신이 좀 참아 그래. 왜냐면 가정 경제 때문에. 근데 밑에 직원들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맞아요. 그 부장님 이상해요. 과장님이 잘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바람 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세워준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깜짝 생각했지. 놀랐네. 다른 거 생각했죠. 아 진짜 공감대가 있네. 아니,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들으면 만약에 요즘에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네요. 아니죠.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퉈요. 왜 다투냐면 유튜브뿐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따로 일을 같이 하다가 와서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랑 맨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왜? 내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일의 방식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둘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치. 누군가는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둘 다 리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내 첫 번째 경쟁 상대가 형제였다가 사람은 태어날 때 내 경쟁 상대가 내 형제예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 돼요. 이겨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다면 경쟁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랬을 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있어요, 누구나. 그랬을 때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것 하나에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상형이 현모양처. 제가 좀 말도 많고 좀 있어가지고 성격이 있어서 좀 이게 좀 현모양처 같이 좀 내조를 잘하는 분. 그래요. 장가 가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현모양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현모양처를 누구나 원하죠. 그리고 누구나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바라는 현모양처라는 상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자분은 나는 현모양처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번호가 몇 번이에요? 888. 888분이 네. 님이 원하는 현모양처랑 내가 현모양처라고 믿는 그분의 현모양처의 방식이 다르죠. 서로 기준이 다른 거지.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근데 결혼. 순간 진짜. 자, 그러면 요즘 이혼의 시대가 됐는데 네. 이 세 분이 출소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네. 통상적으로 이혼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50%가 넘죠. 그럼 반은 이혼을 한다는 거네. 그렇죠. 반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55%예요. 만약에 3명 다 결혼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이혼할 것 같아요? 일단 한 명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예요, 얘예요. 나도 둘 중에 얘 누가 못할 것 같으면서도 같아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나도 좀 반대로 한 명은 이혼할 확률이 없다는 거네. 한 명은 이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누가 결혼을 못 하냐고 물어보시면 예.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설마 얘한테 밀린 건 이혼한 사람이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결혼 후회하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돈을 버는 그 어떤 연봉의 수준이 남자분이 높아요. 일을 하는 그 어떤 그 강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때 후회해요. 남자들은 언제 후회하냐? 새로 재혼한 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전처처럼 날 챙겨주지 않을 때, 밥이나 약이나 내 건강을 챙겨주지 않을 때, 내 집사람이 훨씬 좋았는데, 아니면 여자를 새로 만나지 못할 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재혼의 이혼이 훨씬 퍼센트가 높아요. 한 80% 이상이에요. 네, 맞아요. 재혼을 하면은 무조건 거의 이혼을 한다. 거의 이혼을 해요. 3분의 2 이상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5년 안에 이혼한다. 섹스리스. 오. 왜냐면은 애가 안 생겨요. 이제 섹스리스 부부는. 그래서 제가 섹스리스 부부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남자분이 계속해서 결혼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거부를 했냐? 남자분이 알고 보니까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성매매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케이스를 제가 봤고요. 두 번째, 알고 보니 빚이 1억이 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1억의 빚이 결혼하면서 4억이 됐어요. 왜? 주식을 몰래, 와이프 몰래 빚을 내서 한 거예요. 아이고. 와이프 몰래 빚을 내서. 지금 주식이 반토막 나 있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시부모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한 경우. 이 세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왔는데 네. 상담을 받고 이렇게 좀 다시 재결합하거나 잘 된 경우도 있나요? 엄청 많죠. 그래요? 10쌍이 오면 9쌍은 제가 붙여놓습니다. 다시. 네. 우와.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됩니다. 오. 그럼 섹스리스 부부도 다시 섹스하게 만들어주세요. 네네네, 당연하죠. 다시 섹스합니다. 궁금하다. 근데 어떤 거를 치료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면 됩니다. 섹스리스는 섹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섹스를 하지 않게 되고 섹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리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리가 좁혀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좁혀지다 보면 섹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섹스를 또 하다 보면 정서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섹스리스를 치료하면 이제 이분들이 와서 그래요.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원래 스킨십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이 됐네. 막 이렇게 미소가 막 빵긋빵긋 번지시고 두 분이 굉장히 달라져서 오세요. 서로의 커플 사이에 역동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두 분이 왔을 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눈빛도 맑아져 있고요. 피부도 밝아져 있고요. 양기, 음기 그런 게 있나 봐요. 양기, 음기 하지 말고요. 그냥 두 분의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두 분 사이의 역동이. 근데 뭐 저는 결혼을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자는 이게 또 그 이상형이 또 그런 분들이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인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는 그치, 그렇습니다. 아니 난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결혼하고도 이제 그 다른 여성분들이 더 이뻐 그치,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남자는 결혼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결혼한다고 눈앞에 무슨 뭐 거적대기가 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본 여자가 예쁠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느 만큼 저는 진실한 사랑의 태도는 진짜 모습은 절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세프로님은 이렇게 남자분이 성매매 때문에 그 와이프랑 그 섹스리스 부부가 된 거를 어떻게 또 상담으로서 또 결합을 시켜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성매매를 하는 그 남자의 어떤 심리를 또 상담하면서 고치는 그럼요. 거군요. 고치는 겁니다. 성매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충동 조절 장애, 불안, 통제 결여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쓰리콤보인데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의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그 불안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확 가라앉는 거예요. 난 더 불안하던데. 더 불안하다고요? 뭔 소리야? 너 성매매야? 아내분이 거부해서 섹스리스인 경우에 차라리 밖에서 하고 그걸 허용해주는 아내도 있나요? 있죠. 있는데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거나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갖고 아내분이 오셔서 제가 그 말한 게 잘못이긴 한데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나처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아내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죠. 이게 말로만 한 건데 근데 설마 진짜 할 줄 몰랐던 거야. 그렇죠? 진짜인지. 아니면 또 그 여성분이 임신했을 때 아내분이 그때 임신에도 이제- 성관계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초기와 아주 말기만 빼놓고는 성관계는 가능합니다. 아니 해야 임신해서 하고요. 이제 남편 보고 이렇게 좀 밖에서 그치. 그런 풀고 와라 경우도 이런 경우도 많을 있다 것 그랬는데 많아요. 많은데 진심이 아니죠. 차라리 야동 보고 혼자 해. 요건 자유- 진짜일 수도 있나요? 그건 진짜일 수 있죠. 그건 뭐 상관없잖아. 이건 건강한 마인드예요. 아, 그래요? 이것조차 안 되는 아내분들 되게 많아요. 자위하는 것도 더럽다라는. 아, 진짜?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그런 사람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밥 먹고 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성욕의 배설이라는 욕구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죠. 하긴 뭐 남자도 여자도 성욕에 대한 이게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있고 사람이 그렇지 있고. 않은 사람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궁합이 맞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그런 게 속궁합이죠. 아. 횟수도 그다음에 하는 형식도 어떤 체위가 서로 좋은지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그거 포함이 소궁합인 속궁합이죠. 거예요? 그럼요. 상담 시간적인.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속궁합을 잘 안 맞으면 그 와이프분이 진짜 안 이혼 좋아하죠. 사유가 되나요? 성합이 안 맞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맞고 안 맞고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저나 이런 친구들이 뭐 옛날에 그 이대근 그 배우면서 많이. 병강세처럼 이렇게 좀 강렬하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부부관계가 또 좋은 경우도 있나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 당연. 그러니까 저희도 보이지 않는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 중에 나는 평생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성욕이 너무 없거나 성감이 전혀 없는 분들은 우울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첫 번째 그 증상이 성감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심리적인 거네요. 그럼요. 심리적인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이대근 같은 사람을 만나야 그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대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하죠. 그치. 본인은 준비가 안 됐는데. 되는데. 세포 누님을 만나면 이게 그 되는 우울증 건가요? 치료가 됩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담이든 뭐든 그거 치료를 먼저 해야지 그 다음 문제지 네, 그거는. 맞아요. 지금 썸네일이 벌써 나왔거든요, 이 영상에. 네. 어,
저를 만나면 99% 섹스합니다. 이 썸네일 괜찮나요? 재밌다. 괜찮나요? 좋은데요. 만족하시는데? 예, 썸네일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 예.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저를 만나면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어떤지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하네. 그게 뭐 자위법을 알려주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자위법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 않으세요? 콕 집어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심리적인 걸 치료하고 내가 성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888님 네. 남자가 세야 여자가 느낀다는 거는 편견이에요. 여자는 여자의 몸을 스스로 깨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듯이 여자도 내가 어느 부위를 느끼는지 잘 알 수 있어야 성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남자가 잘하니 못하니 크니 작니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거네. 수준이 이게 낮은 거예요. 무조건 힘으로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 힘도 없어.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힘이 세긴 하세요. 그럼 세포 언니가 보시기에 통상적으로 그래도 평균 이 정도 하는 게 건강한 부부관계다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적어도 2번. 어떻게 우리 깜빵이 형님들은 그 정도면 만족하나요? 지금 이 상태에선 2번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몽정하고 있고 여기는 하고 싶고 막 이러니 2번만 하고 막 일주일에 나왔어. 두 번이어도 땡큐죠. 너무 고마웠죠. 애 안 낳을 거면 혼자 사는 게 더 낫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함께 사는 게 좋지만 결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애를 안 낳을 거면. 동거? 동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애 안 낳을 거면. 굳이 애가 없는데 제도적인 거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하면 시댁 문제에 시달릴 필요 없고 명절에 같이 갈 필요 없고 각자 개인의 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는 동시에 집안과 집안이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며느리로서의 역할, 사위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자유롭지 못함, 개인으로서의 그 삶을 보장받지 못해요. 동거를 하면은 함께 어떤 협력적인 관계로 가잖아요. 파트너로서. 이랬을 때 뭐 어려울 게 없고 서로 존중감도 더 오래 가고요. 근데 그리고 헤어지기도 쉽고 맞아. 제도적인 문제에서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는 좋았는데 동거하고 또 아니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해버리면 또 이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리고 네. 빨간 줄 긋고 그저께. 잘 맞으면 계속 동거를 길게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결혼을 하고서도 요즘 딩크로 사는 부부들도 꽤 요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딩크족으로 살 거면서도 넌 내 거야라고 딱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딩크족인데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근데 이건 생각 못 하는 거지. 내가 도망가고 싶을 수 있다는 거. 본인이 본인을 묶어놓은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세포 언니는 그럼 결혼이란 제도를 약간은 더 네거티브 쪽에 가깝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 결혼이라는 제도를 너무 좋아해요. 전 너무 좋아하고 결혼이 좋은데 애가 생기기 때문에 좋아해요. 저는 애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요? 저는 애 둘만 낳은 거 후회합니다. 더 낳고 싶어. 넷을 낳았어야 되는데 적어도 셋은 낳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신기하다. 오늘 최근에 들었던 결혼 이야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결혼하기 싫은 얘기들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네. 그래서 비혼이라 그랬다가 그 세포노님 보고 이제 근데 심리 치료가 되네, 심리 치료가. 본심이 나왔구나. 섹스리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은 어색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가깝게 느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99%가 아니라 100%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자, 마지막 빵장을 하면 하늘이다. 손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 빵장은 하늘이다.